고어텍스 신발의 강점인 방수와 투습 기능이 우리 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이지만 추울 때는 제대로 보호를 못 받죠. 우선 추우면 체온이 떨어지고 모세혈관이 수축돼서 발까지 혈액순환 되는 데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먼저 동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둘째, 길쭉한 물체는 둥근 물체보다 더 빨리 열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길쭉한 모양의 발이 더 먼저 시리게 되죠. 우리 손도 마찬가지로 길쭉하지만 손은 구부리거나 주먹을 쥐기도 하면서 따뜻하게 할 수는 있어도 발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셋째, 발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땅과 접촉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접촉에 의한 열 손실이라고 하죠. 한겨울에 서 있을 때 몸무게를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옮기는 건 바로 접촉에 의한 열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발이 차가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땀 때문인데요. 보통 성인의 발 한쪽이 하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은 4분의 1컵이 되고 하이킹이나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 한 컵 분량의 땀이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죠? 어렸을 때 누구나 젖은 옷은 빨리 벗어라 하시는 어머니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물이 공기보다 열을 2~3배도 아니고 23배나 빠르게 빼앗기 때문이죠. 발이 젖었을 경우를 상상해 볼까요? 먼저 양말을 물에 적십니다. 물통에 담가서 완전히 적시고 다시 꺼내 꼭 짠 다음 이 젖은 양말을 한 손에 낍니다. 그리고 젖지 않은 양말 한쪽을 다른 한 손에 낍니다. 한 발은 젖은 발, 다른 한 발은 젖지 않은 발이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양손에 비닐봉투를 다 끼고 얼음물에 넣습니다. 물론 양쪽 다 젖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젖은 양말 쪽이 훨씬 더 차갑죠. 얼음물 속에서 손을 움직여보면 젖은 쪽이 확실히 차가워요. 엄마 말씀이 맞군요. 젖은 양말은 빨리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공기보다 23배나 빠르게 열을 빼앗기 때문이죠. 젖은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이 젖은 양말에는 얼마큼의 물이 들어있을까요? 이만큼? 아닙니다. 그러면 이만큼? 아니요. 그저 이 병에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의 물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일과의 4분의 1만 지나더라도 신발에 땀이 찬다는 얘기죠. 곤란한 일입니다. 투습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수증기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한 건데요. 살펴보죠.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어떻게 방수와 투습이 동시에 가능하냐고요? 따뜻한 물을 여기에 부어보죠. 그리고 이 위를 묶어서 작은 주머니를 만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이 들어있지만 전혀 새질 않죠. 이 플라스틱 판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수증기 흔적이 남습니다. 수증기 분자가 투습성을 가진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거죠. 이게 바로 투습성입니다. 제 손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곧 마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 손이 방안보다 더 습하기 때문이죠. 습도는 수증기를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로 습기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고어텍스 장갑을 껴보죠. 고어텍스 장갑은 수증기가 이동하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이 마르죠.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손은 마릅니다. 바로 온도 때문이죠. 수증기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제 손의 온도가 물보다 높기 때문에 제 손의 수증기는 고어텍스 투습 멤브레인을 통과해 물로 빠져나갑니다. 고어텍스 투습 장갑 덕분에 제 손은 상온에서처럼 마르게 되는 겁니다. 투습성은 편안함의 주요 요소입니다. 실험을 해보죠. 고어텍스 투습 장갑과 비닐 장갑을 각각 끼워보죠. 둘 다 방수, 방풍 기능은 갖고 있지만 비닐 장갑은 투습이 안 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비닐 장갑은 아직 축축하고 땀이 차네요. 하지만 이쪽 손은 땀을 배출시켜주니까 쾌적합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보면 어떨까요? 구멍 몇 개 뚫린 비닐 장갑을 끼고 손을 잠시 흔들어 봅니다. 땀이 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기는 빠져나가더라도 땀은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목표는 땀을 내보내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자, 이제 투습성이 편안함의 주요 요소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이건 고테스 심테이프로 봉제선을 봉합해 만든 부티로 투습성과 동시에 방수가 되죠. 이건 고테스 부티 검사기입니다. 부티를 검사기에 끼우고 물에 집어넣어서 새는 곳이 있으면 기포가 나오게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방수가 됨을 보여주는 거죠. 고테스 신발을 제조하는 모든 라이센스 공장에는 이 검사기로 모든 제품을 빠짐없이 검사하게 되죠. 이제 고테스 부티가 투습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모든 고테스 신발이 투습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신발에 들어가는 다른 부자재들 역시 투습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방습 소금이 들어있는 컵으로 고테스 멤브레인으로 위를 덮었습니다. 고테스 멤브레인의 투습성은 이미 보셨죠? 이 컵을 마찬가지로 고테스 멤브레인으로 표면을 씌운 워터베드 위에 엎어놓습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들어보면 이 컵의 무게가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컵을 실제 신발을 만드는 부자재 위에 올려놓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무게가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된 신발이 완전한 투습이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직 아닙니다. 완성된 신발이 정말 투습이 되는지 확인해야죠. 바로 여러분이 신을 신발입니다. 완제품의 투습성을 확인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인공발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공발을 신발 속에 넣고 땀의 양과 신발 밖으로 배출된 수증기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 위에 수증기가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모든 고우테스 신발은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투습 테스트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고우테스 신발은 플렉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플렉서에 담긴 물 속에서 50만 번 이상의 수중 보행 동작 실험을 거치죠. 이 신발 안에는 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발 모형이 들어있어서 아주 작은 양의 물이라도 감지되면 신발의 테스트는 즉각 멈춰지고 다시 디자인실로 보내집니다. 이제 생산 현장에서 고우테스 부티가 방수된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완제품 신발의 방수성 확인을 위한 실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고어 원심 테스트가 그것이죠. 신발에 물을 채우고 이 기계에 넣고 돌릴 때 신발 속 물의 압력이 가해져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물이 새어나와서 기계의 벽에 뿌려집니다.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방수 신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에 땀이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투습성을 가진 신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신 대로 고우테스 신발은 여러분의 발을 항상 쾌적하게 해드릴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